태양광 사업자들 있잖아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 혼자 신고해도 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가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안내문 받았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요거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고 안내문에서 요거예요, 요거. 단순율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단순율인지 아닌지를 단순히 내가 3,800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수익 금액이 3,800이 넘어도 단순율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단순율이라고 나와 있죠. 심지어 단일 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서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안내문마다 다 달라요. 이분은 간편장부 대상자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써 있죠. 아무리 단일 소득이라도 간편장부 대상자면 세무대리인한테 이용하라고 하겠잖아요. 왜 국세청에서 이용하라고 하겠어요? 세무대리인한테 이용하면 아무래도 절세가 되겠죠. 그 수수료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지 않았을까요? 이분도 절세를 했잖아요. 이분의 결정세액보다 절세했죠? 이거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 납부했잖아요, 이분. 그죠? 180만 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태양광 사업자인데 거기 아까 그 안내문에 단순율이라고 돼 있는 분들. 이분들은 신고를 어떻게 되고 얼마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건지. 그러니까 3,600이 넘어도 단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3,600이 넘었어요. 근데 3,600이 넘는 분들인데 단순율일 때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신고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어떻게 되냐?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을 곱한 거예요. 그게 비용값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그 차감 후의 값을 과세 표준으로 보고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뭐 납부하겠죠? 그럼 홈택스로 가면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나오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럼 이 산출세액을 납부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산출세액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밑에 감면도 있어요. 세액 감면 공제. 그러니까 그거는 적용하지 않고 이걸 납부하게 되면 사실 8천만 원 벌었는데 14만 원밖에 안 내면 적게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8천만 원을 벌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순율이고 어떤 사람은 기준 경비율이에요. 아, 난 그 사람보다 적게 냈으니까 난 잘한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율일 때는 이거보다 사실 더 적게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는 신고 대비 비용 5만 원도 안 되거든요, 사실. 단순율로 신고하는데.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홈택스로 그냥 신고하면 내용뉴스 첨부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내용뉴스를 언제 변경, 우리 선택해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어떤 범위 안에서 내용뉴스 선택할 수 있는데 물론 설비에 대한 내용뉴스 선택은 그 설비를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17년도에 설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보통 사용전 검사라고 하는데 그 사용전 검사가 2017년에 난 분들은 이걸 반드시 첨부해야 되겠죠. 아무리 단순율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사용전 검사 2018년도에 난 거야. 지금 우리 소득세를 언제 걸 신고하는 거죠? 2017년도 거 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내용수 첨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내용수 첨부할 때 중요한 게 설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비품에 대한 내용수를 선택하고 싶다. 근데 난 비품을 2017년도에 구입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선택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비품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신고하실 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똑같은 태양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준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까는 단순율이었죠. 기준율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 이런 분들은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게 될까? 보면 이분들은 수익금액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그리고 매입비용이랑 인건비랑 임차비용 이걸 고려한 이 총액을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각각 다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적격 증빙들이. 그쵸? 근데 이게 어떤 거를 한도를 가지냐면 이 단순 경비율로 인한 단순 소득률 있죠. 요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의 소득률. 이 소득률의 2.6배를 한도로 해요. 소득 금액이. 그래서 사실 결국 내가 기준 경비를 곱한 다음에 이걸 경비로 보고 나머지를 아무리 찾아봤자 사실 이만큼 수준의 소득을 못 맞춰요. 여기에서 경비를 아무리 측정한 다음에 빼면 지금 이것만 고려했을 때 4,300이죠. 760만 원보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의 추가적인 경비를 나머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냐? 일반적으로 못 찾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 사업자들은. 수익 금액 6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2.6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소득률이 얼마예요? 4.9%죠. 4.9%에 2.6배 해봤자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경비를 못 채우신 분들이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신고하면서 기장 비용을 굳이 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기준율로 신고 대리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거 신고 대리 맡기면 얼마죠? 이거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만 원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기장률을 굳이 내지 않고도 이분들은. 물론 이제 사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할 거면은 장부를 작성해 두고 비교한 다음에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산출세액 하면 어우 난 진짜 적게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감면 적용이 안 돼 있죠. 감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세액 감면도 있고 세액 공제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다른데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홈택스에서 신고해도 되겠죠. 뭐 조금 더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 근데 신고 대리 비용 뭐 10만 원 아끼가지고선 20만 원 더 세금 납부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나오는 세액공제 있잖아요. 내가 세액공제 감면을 전에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검색해갖고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게 많이 나와요. 태양광에서 적용해야 되는 세액공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건데 이거를 적용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사실 적용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태양광을 똑같이 하면서 지금 내가 방금 신고한 형태로 한다면 못 받아요. 근데 장부를 작성하면 받아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에너지 절약 투자 이거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거를 2018년 5월 2일 날 국세청 상담 코너에 사실 이거는 이 상담 코너에서 나온 답변은 신뢰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선 질문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 사례도 틀렸어요. 하나가. 이 사례 안에서도. 이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199kg짜리 5기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건데 에너지 절약술 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냐? 이건 사실 기존에 예규도 있거든요.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보다는 예규가 좀 더 공신력이 높은 거죠. 이걸 좀 이분이 질문한 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지금 마지막 질문을 보면 뭐냐면 복식 기장 의무자가 복식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사실 여기까지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묻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 줄은. 이거랑 여부랑 상관없어요. 간편장부도 마찬가지지. 추계 신고 시에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좀 전에 신고한 방법은 추계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비용을 하나하나 측정했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단순 경비율을 해가지고 2.6배 한 걸 소득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걸 추계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투자세액 공제의 의미가 뭐죠?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겠죠. 그쵸?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세액 공제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 공제밖에 없나요? 우리가 똑같은 설비를 투자하더라도 추계 신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이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들 한번 볼게요. 투자 금액 여기 있죠? 이 사람이 그럼 투자 금액을 도대체 세액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냐? 세액 공제라는 건 내가 낼 100만 원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에서 그냥 빼준다는 거예요. 이건 소득 공제랑은 차원이 틀린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 얼마나 내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라고 보면 이 시설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을 하면서 시설물 투자했고 토지했고 인허가 비용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이냐? 시설물이라는 걸로
보인대요. 이게 절대적인 답변 절대 아니에요. 국세청. 그쵸? 그냥 아이디어만 얻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설물만 볼게요. 그쵸? 시설물이 8억이에요. 8억에 그럼 몇 퍼센트냐? 지금 답변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국세청 답변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10% 아니에요. 얘가 첨부를 이 답변을 하면서 이게 국세청 답변이거든요. 그냥 화면 캡처해 놓은 건데 이 답변을 하면서 밑에 첨부되는 걸로 이렇게 넣었죠.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얼마죠? 투자 금액의 1%예요. 중소기업이면 얼마예요? 6%래.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근데 답변은 10%라고 적어놨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는 아니라 6%예요. 그럼 이 사례를 보면 8억 투자했으면 6%면 4,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4,800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이것만 잘 활용하면. 그쵸?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근데 최저한세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만큼은 납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적용을 받거든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투자세 공제예요. 근데 추계신고 시에 어쨌든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분명히 다른 세액 공제가 있어요. 추계신고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실 그거랑 별도로 또 감면도 따로 있죠. 그걸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요건들이 투자세액 공제, 하다못해 이런 투자세액 공제도 받냐 안 받냐를 단답형으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받을 수 있다니까, 이거. 기장하면. 근데 추계신고 시에는 못 받아요. 근데 추계신고가 뭔지 내가 설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